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나 심리학 이론에 바탕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비법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배 있죠, 배. 먹는 배 말고 바다에 뜨는 배. 그 배가 정박을 하려면 닻이라는 걸 이렇게 내리죠. 닻을 내리게 되면 무거운 닻이 그 배의 운동 범위를 제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도나 바람에 흔들려도 그 배의 움직임이 여기서 한정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게 되죠. 이걸 마음의 닻을 내리는 건데요,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앵커링 효과. 오늘은 이 앵커링 효과로 정말 아무 조건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또 실험을 해봤겠죠. 이 심리학자들은 참 사소한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실험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묻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두 집단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한 거죠. 첫 번째 집단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600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 집단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13,000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고, 질문에 600m 혹은 13,000m라고 하는 기준을 딱 정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답은 어땠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600m라고 질문했던 집단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은 2,400m라는 답이 나왔고요. 14,000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물어본 집단은 13,000m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중요하지 않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기준을 얼마로 잡고 물어봤느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일정의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닻을 탁 내리니까 우리 의식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앵커링 효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마케팅이 그래요. 마케팅. 물건 사실 때 우리 가끔 마트 가면 그 50% 할인, 1+1 행사할 때 되게 사면 어떠세요? 굉장히 뿌듯하죠. 굉장히 쇼핑을 잘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알뜰하고 현명한 어떤 소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앵커링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는 10,000원짜리인데 50%에서 5,000원에 샀어. 엄청나게 현명한 소비를 한 거잖아요. 왜 가끔 우리가 그 동남아 쪽 여행 가면 기념품 살 때 하나에 1달러에 하나 라고 제시를 했는데 협상에서 깎죠. 2개, 3개 1달러. 그래서 3개 1달러 주고 사면 엄청 잘 샀다. 그리고 막 보람 있어가지고 왔는데 웬걸? 옆집에선 5개 1달러에 팔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앵커링 효과인 거예요. 협상의 기술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앵커링 효과를 아는 사람들은 협상을 할 때 처음에 단가를 높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일부러 15,000원으로 처음에 앵커링을 딱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3,000원, 12,000원 하고 아쉬운 척 10,000원에 협상을 딱 하는 거예요. 본래 10,000원인데. 그런데도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에도 닻을 내리게 되면 우리 의식작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 이건 바로 좀 강연히 행복과 불행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의 마음의 닻을 이 행복 쪽으로 탁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역시 우리의 의식작용도 이 행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배가 닻을 내리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닻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일기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인기였었는데, 매사에 감사한 일을 적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도 좋고요, 5가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일기의 포인트는 되게 크고
크고 거대하고 뭐 엄청난 걸 적는 게 아니라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일기를 적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죠? 너무나 사소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이라는 쪽에 감사와 은혜에 마음의 닻을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의식작용이 이 행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떠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 의식작용이 행복에서 불행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늘 매사에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행복한 삶을 살죠. 그분들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늘 내 마음의 작용이 이 행복과 감사와 은혜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부상을 당할 때도, 팔이 부러졌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팔이 부러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참 다행이다, 두 쪽 다 부러졌으면 밥도 못 먹을 텐데 한쪽밖에 안 부러져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 의식작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삶의 결과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 자비, 은혜 이런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던 거죠. 부정적인 단어로 전파를 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닻이 부정적인 면에 콱 닿아 있으면 모든 일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행복과 긍정 쪽에 마음의 닻을 탁 내린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행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닷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작용은 사실 알았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식작용도 습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했다고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많은 연습과 또 실행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오늘 밤부터 감사일기 한번 작성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는 거. 그래서 저도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할 거냐면 제 영상 보시고 댓글에 또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댓글을 다시 달고 끝에는 꼭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꼭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작은 것부터 감사일기, 또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한번 실천해 보시죠. 분명히 아무 조건 없이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늘 행복하길 바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죠.